자, 미래엔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315쪽에 역시 작품 개관 먼저 보고 시작합시다. 자, 당연히 현대소설이고요. 사회소설. 자, 분단과 관련된 거예요. 남과 북 분단과 관련된 거. 성격이 지금 관념적이다, 철학적이다 이런 말 나오지. 자, 관념적이다, 철학적이다, 정확한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바운더리를 묶으세요. 카테고리를 묶으라고. 관념이나 철학이나 비슷한 말로 이제부터는 우리 국어 시간에 이런 용어가 나올 때마다 비슷하게 가져가세요. 이성적이다. 혹은 진짜 어려우면 형이상학적. 완전히 같은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히 사전적 의미가 같지는 않은데 큰 틀의 느낌을 비슷하게 가져가셔도 돼요. 더 크게 보면 결국은 추상적인 얘기라는 거야. 민주주의니 사회주의니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이런 거는 굉장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얘기, 구체적인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런 것들을 다 그냥 같은 범주 안에 묶을 수 있으면 돼요. 개념적으로.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시간은 해방 직후부터 6.25 전쟁까지고 남과 북한 타고로호 이거는 배예요. 나중에 나올 거예요. 주제 이데올로기의 갈등 속에서 이데올로기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말로 풀이하면 이념 정도로 풀이하시면 되고요. 더 쉽게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자유주의, 사회주의 뭐 이런 주의라는 말 있죠. 이런 것들을 이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유주의, 민주주의로 대표되는 남한과 사회주의로 대표되는 북한과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특징 보시면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 인물의 삶과 지향점, 가고자 하는 방향을 암시한다. 전체적으로 이거 아마 부채에 대한 얘기겠죠? 부채. 우리 책은 부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부채. 전체적으로 주인공의 과거 회상. 나온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용어가 나오고요. 부분적으로 의식의 흐름 수법을 사용한다. 의식의 흐름이라는 거는 내면 서술 중심이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생각나는 것을 특별한 인과관계 없이 생각나는 대로 줄줄줄 말하는 게 의식의 흐름 기법. 자, 그럼 작품 보겠습니다. 광장은 조금 어려운 거 맞아요. 잘 안 읽혀요. 잘 안 읽히는데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명준이는 아버지가 월북을 했대.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 친구 집에서 자라다가 철학과 3학년이 된 명준은 개인적인 밀실만을 치장하는 남한 사회에 비판적인 시각을 지닌다. 자, 밀실이라는 건 개인의 공간이거든. 자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개인의 공간이 있다는 거야. 이 개인적 공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밀실은 남한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세요. 밀실과 남한을 세트로 봐. 개인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는 월북한 아버지 때문에 이유 없이 경찰서에 끌려가 조사를 받게 되는데 아버지가 월북했으니까 얘도 감시를 받겠지. 이로 인해 남한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더욱 강해진다. 나만 썩었어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는 애인인 윤혜의 집을 방문하여 서름을 달래지만 불온 인물로 낙인 찍혔다는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윤혜를 남겨둔 채 북한으로 넘어가 버렸어. 그러나 북한 역시 명준이 원하던 곳은 아니었다. 이상적인 혁명가로 생각했던 아버지는 젊은 여인과 재혼하여 부르주아 생활을 하고 있고 북한 사회는 사회주의 제도의 공식적인 명령과 복종만 있는 공원, 광장 같은 곳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노동신문의 기자가 되지만 부르주아적이라는 비판을 받고는 모든 것의 회의를 느껴 공사장의 임부로 지원한다. 명주는 공사 중 다쳐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이때 위문으로 온 국립박래당에 속한 은혜와 사랑에 빠진다. 인기가 좋아요. 그죠? 남한도 애인이 있고 북한에 또 애인이 생겼어. 그러나 은혜는 명준이 반대하는 상황에도 예술제가 열리는 러시아로 떠난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명준은 군대에 자원한다. 명준이 지금 북한에 있는 상황이에요. 북한에 있는데 6.25 전쟁이 일어난 거야. 북한군 장교로 부산까지 내려온 그는 낙동강 전선에서 은혜를 다시 만나요. 이 은혜예요. 은혜는 간호사로 왔거든.
명준에게 용서를 빌기 위해 간호병으로 참전한 은혜를 보며 명준은 다시금 사랑을 느낀다. 그러나 낙동강 전투의 패배로 은혜는 die. 명준이는 포로가 된다. 명준은 거제도 포로 수용소를 거쳐 판문점의 포로 송환위원회에 서게 된다. 자, 포로로 잡힌 상황입니다. 방 안의 생김새는 통로보다 조금 높게 설득자들이 앉아있고, 자, 얘가 지금 포로로 잡혔으니까 어디에 소속돼 있지 않은 거야. 그래서 남한에서는 남쪽으로 오라 그러고 북한에서는 북쪽으로 오라고 설득하는 단계입니다. 포로는 왼편에 들어와 바른편으로 빠지게 되어 있다. 네 사람의 공산군 장교와 인민복을 입은 중공 대표 한 사람, 중국 합쳐서 5명. 그들 앞에 걸음을 멈춘다. 앞에 앉은 장교가 부드럽게 웃으면서, 자, 왜 부드럽게? 북한을 선택하도록 해야 되니까. 동무 앉으시오. 명주는 움직이지 않았다. 단호한 태도. 동무는 어느 쪽으로 가겠소? 중립국. 자, 명준이는 남한에 실망해서 북한으로 갔어. 근데 북한에서도 실망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둘 다 싫은 거야. 거기서 얘가 선택하는 건 남한도 북한도 아닌 중립국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쳐다본다. 앉으라고 하던 장교가 윗몸을 테이블 위로 바짝 내밀면서 말한다. 놀란 거겠죠?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하니까. 동무. 중립도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나라요. 금주린과 범죄가 우글대는 낯선 곳에 가서 어쩌자는 거예요. 자, 금주린과 범죄자가 우글대는 낯선 곳이 뭐야? 자본주의 나라야. 부정적인 거라고. 자, 요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요런 거 좀 체크해 놓으세요. 첫 번째, 자본주의 나라의 부정적 측면을 제시한다. 중립국. 다시 한번 생각하시오.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정이오. 자랑스러운 권리를 왜 포기하는 것이오? 중립국. 이번에 그 옆에 앉은 장교가 나선다. 동무. 지금 인민공화국에서는 북한입니다. 참전 용사들 위한 연금 법령을 했다. 돈 줄게 이거. 북한을 선택했을 때 누릴 수 있는 권리. 동무는 누구보다 먼저 일터를 가지게 될 것이며 일자리도 줄 거야. 인민의 영웅으로 존경받을 것입니다. 발음이 좀 안 좋네요 오늘. 전체 인민은 동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고향의 초목도 동무의 개선 돌아오는 것을 반길 거예요. 설득하는 거죠. 북한으로 돌아와라.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자본주의 나라. 자본주의가 맞나요? 자본주의 나라를 비판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혜택을 말해줬습니다. 자, 거제도 뭐 이거는 중요한 내용은 아니네요. 그죠?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 역시 단어 잘 보시고. 중립국. 그들은 머리를 모으고 상의를 한다. 처음에 말하던 장교가 다시 말합니다. 동무의 심정도 잘 안다. 여기서 동무가 누구야? 명준이겠죠? 오랜 포로 생활에서 제국주의자들, 남한, 유엔, 아까 말한 자본주의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본주의 애들. 그러니까 얘들은 중립국이라고 말하고 얘가 남한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가 봐. 게임의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도 용서할 수 있다. 용서해줄게. 그런 염려하지 마라. 공화국은 동무의 하찮은 잘못을 탓하기보다 동무가 조국과 인민에게 바친 충성을 더 높이 평가한다. 일제 보복 행위는 없을 것을 약속한다. 말 끊어버리죠. 중립국.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중공 대표가 날카롭게 무어라고 외쳤다. 설득한 장교는 증오에 찬 눈초리로 바뀌었죠. 아까는 부드럽게 말했는데. 명준이를 내려다보며 말한다. 좋아. 눈길을 방금 도를 열고 들어서는 다음 포로에게 옮겼다. 북한 쪽에서 설득하는 것을 반대했다 그래야 되나?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광장과 밀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광장은 소통하는 공간이에요. 공동의 생각, 공통체죠. 바람직한 방향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 그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삶. 그러니까 이게 북을 의미하는 거라고. 북한 사회. 북한 사회는 광장은 있지만 뭐가 없는 거야? 밀실은 없다라는 거야. 남한은 밀실은 개인의 공간이라고. 개인 행복은 있지만 너무 개인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전체적인 건 없다라고 명준이가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명준이의 판단이에요. 제 판단이 아니에요. 제가 북한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명준이는 북한은 광장만 있고 남한은 밀실만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명준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거 두 개가 공존하는 세상. 이념의 대립도 없고 인간적 교감이 이루어지는 좋은 세상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은 남한에도 없고 북한에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중립국을 외치는데 끝까지 가면요. 결국은 중립국도 이런 세계는 아니에요. 중립국도 그건 아니야. 그래서 명준이 마지막에 자살하거든요. 자, 북한의 설득 전략 이런 거는 그냥 일치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잘 좀 체크해 놓으세요. 자본주의 국가의 부정적인 측면, 권리를 줬다. 혜택이라고 해도 좋겠네요. 보복이 없을 것을 약속했다. 됐죠?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 자, 아까부터 그는 설득자들에게 간단한 한마디 중립국만을 되풀이하면서 지금 다른 천막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을 광경을 그려보고 있다. 요게 좀 특이한데요. 그려보고 있다. 즉 뭐 하고 있는 거야? 상상이에요. 이게 상상 안 같거든? 근데 이거 상상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를 세워보고 있었다. 이제 떠올려 봤다 그랬잖아. 상상이에요. 다음부터 나오는 장면은. 남한 쪽에서 나를 설득하는 장면은 상상이라고요. 자네는 어디 출신인가? 서울이군. 설득자는 앞에 놓인 서류를 뒤적이며 중립국이라지만 막연하오. 제 나라보다 나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왜? 명준이 남한 사람이었잖아 원래. 조국에. 첫 번째 논리는 야, 네 고향보다 좋은 데가 어디 있어? 외국에 가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지만 밖에 나가봐야 조국이 소중하다는 걸 안다고 하잖아요. 당신이 지금 가슴에 품은 울분은 나도 안다. 대한민국은 과도기적인 여러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걸 누가 부인합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남한에도 문제점이 있다는 걸 남한 설득자는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자유가 있다. 그래도 우린 자유가 있잖아. 인간은 무엇보다도 자유가 소중하다. 당신은 북한 생활과 포로 생활을 통해 이중으로 그걸 느꼈을 겁니다. 인간은 또 말을 끊어버렸죠. 중립국. 단호한 태도, 의지적 태도. 허허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 나라 내 민족의 사람이 타양 만리 이국 땅에 가겠다고 나서니 동족으로서 참고될 만한 이야기를 하는 거다. 우리는 이곳에 남한 2천만 동포의 부탁을 받고 왔다. 한 사람이라 또 역시 말 끊어버리고 중립국. 당신은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 아까 대학교 철학과 대학생이라고 그랬잖아. 조국은 지금 당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위기에 처한 조국을 버리고 떠나버리렵니까? 이번은 거의 협박을 하네요.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 몸을 없애버리겠습니까? 종기가 났다고 말이지요. 자, 요거는 속담 문제로도 많이 나오던데 종기가 났다고 우리가 나쁜 여드름이 하나 났다고 몸을 없애버릴 수는 없잖아. 그죠? 지금 얘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빈대 태우려다 초가 삼간 다 태운다. 그런 문제도 있었지. 당신 한 사람을 잃는 거 무식한 사람 열을 잃는 것보다 민족에 더 큰 손실이다. 너는 지식인이 남한 사회에 필요하다. 당신은 젊다. 우리 사회 할 일이 태산 같다. 나는 당신보다 나이를 약간 더 먹었지만 친구로서 충고한다. 조국으로 돌아와서 조국을 재건하는 일꾼이 되어 주십시오. 낯선 땅에 가서 고생하느니 중립국에 가는 것보다 그쪽이 당신의 행복이다. 나는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대단히 인상이 마음에 들었다. 이제 감정적으로도 호소를 하네요. 뭐 어떻게 생각하지 마라. 나는 동생처럼 여겼다. 만일 남한에 오면 개인적인 조력, 도움도 주겠다. 명주는 고개를 쳐들고 반듯하게 된 천막을 본다. 한층 목소리를 낮춰서 말합니다. 중립국. 변하지 않았어. 설득자는 손에 들었던 연필 꼭지로 테이블을 툭 치며 곁에 앉은 미군을 돌아본다. 눈을 찡긋하며 웃겠지 봐. 추측이야 추측. 됐지? 상상이라는 겁니다. 자, 시점과 서술 방식. 당연히 명준이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철저히 명준의 행동과 생각을 따라 이야기가 전개된다. 작가 이념 대립 문제점, 개인과 사회관계의 자유 통한 행복의 추구, 주인공의 시선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명준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라는 얘기. 그 다음 역순행도 체크하세요. 과거 회상이 나오니까. 근데 우리 교과서에 실린 부분은 알기가 좀 힘들어요. 소설의 첫 장면이 중립국행 배를 타고 바다 위에 있는 명준이로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배 타고 중립국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소설이 시작이야. 그러면서 과거 얘기가 쭉 나오는 거라고. 됐죠? 명준이의 회상을 통해 과거 이야기가 진행된다. 결말은 다시 첫 장면 배로 가거든요. 그래서 역순행적 구성 체크하시고
자, 이런 것도 뭐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제 몸은 조국을 의미할 거고 종기는 부정적인 거, 과도기적 상태, 조국에 있는 여러 가지 모순, 남한 사회의 모순을 의미한다. 다 끝났습니다. 근데 마지막이 조금 어려워요. 음. 자, 명준이는 남한은 광장은 없고요. 광장은 없고 밀실만 있다. 북한은 밀실이 없고 광장만 있다. 그래서 이념의 허상. 남한은 남한대로 이게 최고라고 얘기하고 북한은 북한대로 이게 최고라고 말하지만 실제 가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삼국을 선택한다. 자, 남한의 전략, 조국의 자유강조, 지식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개인적인 조력, 개인적으로 도움을 줄게까지. 됐죠? 자, 요 마지막이 조금 어렵거든요. 천천히 읽읍시다. 나오는 문 앞에서 서기의 책상 위에 놓인 명부의 이름을 적고 천막을 나서자. 그는 마치 재채기를 참았던 사람처럼 지긋뻐 몸을 벌떡 뒤로 젖히며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다. 기쁨의 눈물은 아니에요. 그죠? 기쁨의 눈물은 아닐 거라고. 뭔가 허탈함? 뭐 이런 거라고 해야 되나? 눈물이 찔끔찔끔 번지고 침이 걸려 캑캑거리면서 그의 웃음은 멋지 않았다. 요거는 기억 문제가 요거 한번 봐야겠네요. 왜 웃었는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어 기대 웃기죠. 어쩔 수 없는 자신에 대한 자조, 스스로 비웃는다. 자신의 선택으로 꿈에 그리던 곳 이건 아니에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 없이 자신의 운명 타인에 의해 결정 아니죠. 분단 자신의 원하는 대로 갈 수 없게 되었다는 그 절망도 아니고 그럼 답은 2번밖에 없네요. 이 표현이 좋네요. 자조하는 거 스스로 비웃다. 자조라는 것은 스스로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웃음이라는 거는 진짜 너무 좋아서 웃는 거 아니에요. 그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준다고 바다를 마실 수는 없다. 바닷물 먹을 수 없잖아요. 바닷물 먹으면 죽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바다가 남한과 북한이 주장하는 이상적인 이데올로기, 자기들이 말하는 최고로 좋은 것들이라고. 근데 경험해 보니까 그게 좋지 않았다는 걸 내가 아니까 이제는 먹을 수 없는 거야. 사람이 마시기는 한 사발의 물. 우리는 물 한 컵만 있으면 돼요. 현실은. 근데 바다가 좋은 거라고 해서 바다를 먹을 수는 없다고. 준다는 것도 허황하고 가지거니 함도 없는 철없는 일이다. 바다와 한 잔의 물. 자, 구별하셔야 됩니다. 카테고리 같은 걸로 묶으셔야 돼요. 바다, 바다. 이게 이상이라고. 이렇게 묶으세요. 물, 현실. 이렇게 같은 카테고리로 묶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 현실이에요. 바다가 이상이고. 세상에 뒤진 가난한 땅에 자란 지식 노동자의 슬픈 환상. 과학을 믿은 게 아니라 마술을 믿었던 게지. 이것도 역시 대조해야 됩니다. 과학이 사실이라면 마술은 사실이 아닌 거라고. 근데 뭘 믿었대? 마술을 믿었다고.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걸 믿었다는 거야. 이루어질 수 없는 게 뭐야? 뭔가 완벽한 세상. 완벽한 이데올로기 속에 완벽한 세상을 내가 믿었던 거야. 그런 세상이 있을 줄 알고. 그래서 남한에 실망해서 북한에 가본 거야. 근데 북한도 그렇지 않았던 거지. 바다를 한 잔의 영생수로 바꿔준다는 마술사의 말을 나는 믿었다. 이 마술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상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실제로 권력자들, 힘을 가진 자들의 달콤한 속삭임, 거짓말이라는 거야. 그들은 뻔히 알면서 권력이란 약을 팔려고 말로 속인 말로 속인 것을 이제는 알았다. 어리석게 신비한 술잔. 신비한 술잔 역시 뭐겠어? 이상이겠죠. 낌새를 차리고 항구를 돌아보자. 그들 누구? 권력자들. 항구를 차지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다. 참을 알고 돌아온 바다의 난파자들. 이게 누구겠어? 명준이 같은 애지. 명준이 같은 애가 뭘 의미하겠니? 현실을 알게 된 사람들, 현실을 깨달은 사람들. 그들을 감옥에 가둘 것이다. 그들은 권력자들, 역시 권력자들은 감옥에 가둔다. 못된 균으로 옮기지 않게. 못된 균 뭐? 사실이죠. 현실을 알릴까봐 다른 사람들에게. 왜? 다른 사람들은 믿어야 되잖아. 남한이 최고야, 북한이 최고야 이런 걸. 역사는 소걸음으로 움직인다. 사람의 커다란 모순과 업에 비하면 아무 자국도 못 낸 거나 마찬가지다.
역사를 여기서는 좀 긍정적 의미로 보세요. 발전적인 거, 발전적인 역사라고 보세요. 그건 소걸음으로 움직인다. 즉 천천히 움직인다는 거야. 사람의 커다란 모순과 잘못에 비하면 역사 발전은 너무 조금만 있다고. 그래서 아무런 티도 안 난다고요. 당대까지 사람들이 만들어낸 물질 생산의 수확을 고르게 나누는 것만이 모든 시대에 두루맞는 가능한 일이다. 마찬가지 아닌가? 벌써 아득한 옛날부터 사람 동네가 알아낸 슬기, 사람이란 조건에서 비롯하는 슬픔과 기쁨을 고루 나누는 것. 그래봐야 사람의 조건이 아직도 풀어나가야 할 어려움의 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어려움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이게 뭐야?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가 해놓은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이루어야 할 것에만 눈을 돌리면, 즉 계속해서 뭐만 추구하면, 이상만 추구해버리면, 너무 이상만 추구한다면 그 자리에서 삶의 힘을 잃어버린다. 죽는다는 거야. 현실을 만족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완벽한 이상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는 힘들다. 사람이 풀어야 할 일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 그게 죽음이다. 은혜가 죽음을 당했을 때 명주는 배에서 마지막 돛대가 부러졌다. 이제 이뤄놓은 것에 눈을 돌리며 살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다. 이제는 명준이는 이걸 못하겠대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 방금. 이루어 놓은 것, 현실에 눈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데 명준이 이제는 못하겠다. 팔자로 빨리 늙는 사람도 있다. 사람마다 다르게 말했는데 몸, 마음, 물이 대일 언덕이 없는 난파꾼은 한굴 잊어버리기로 하고 물결 따라 나선다. 이게 누구야? 명준이죠. 환상의 술에 취해보지 못한 섬에 담기를 바라며, 뭐야? 이상. 그리고 그 섬에서 환상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무서운 것을 너무 빨리 본 탓으로 지쳐버린 빠른 몸에 자연의 수명이 다하기를 기다리며 그렇게 해서 결정한 중립국 행위였다. 그 명준이가 중립국을 선택한 이유. 쉽게 말하면 둘 다 만족하지 못하는 거고요. 여기 설명대로 하면 더 이상 이상은 없다라는 걸 본인이 깨달았기 때문이란 거야. 마술사에게 속았었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마지막 장면은 중립국 인도로 가는 길에 갈매기를 만나고 뭐 투신 자살한다. 이건 우리 교과서의 메인은 아니니까 크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겠네요. 자, 통쾌함과 후련함 이 표현은 가능하네요. 그러나 자조적인 비애와 허탈감 요것도 잘 체크해 놓으세요. 요거 무조건 문제 나올 겁니다. 웃음의 의미. 자, 명준의 내면은 거짓을 믿고 신비한 술잔, 즉 이상을 쫓아다녔다고. 이상. 네, 여러분도 공부하면서 뭔가 엄청난 공부 비법이 있을 것만 같잖아. 아, 됐어. 자, 명준이 속은 것을 깨달았을 때 이미 마술사, 권력가들은 항구를 차지했다. 내가 돌아가면 감옥에 가둘 것이다. 그래서 환상 없는 섬으로 떠나기로 했다. 뭐 줄거리네요, 그냥. 갈매기 원래 되게 중요한 건 맞는데요. 우리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 부분이라서 그냥 뭐 은혜와 딸을 상징한다 이 정도만 할게요. 됐죠? 오케이. 자, 이명준의 웃음의 의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통쾌한 웃음이란 말 쓰고요. 그 다음 자조적인 비애. 요게 더 중요해요. 자, 이것도 중요하겠네요. 바다는 이상, 물은 현실, 마술은 이런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환상.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마술사는 권력자. 됐죠? 신비한 술자는 마술을 실현할 도구이지만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거 없다. 만약에 이런 게 존재한다면 남한이나 북한을 선택하겠지. 근데 명준이는 없다는 걸 깨닫고 중립국으로 간다. 자, 역사는 소걸음이다. 그래서 사람의 모순에 비하면 아무런 자국을 못 냈다라고 했어요. 역사는 사람들이 알아낸 것, 즉 물질 생산의 수확을 고르게 나누는 슬픔과 기쁨 고루 나누는 거 좋은 거 플러스라고 생각하자고요. 모순과 나쁜 거죠. 사람들이 해결해 나가야 하는 힘든 것들. 이상과 사랑을 쫓다가는 모든 것을 잃고 희망과 의지를 잃는다. 현실을 바라봐야 한다. 중요한 얘기인데 조금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보세요. 자, 학습활동. 명준이는 바람직한 사회를 지향하는 이상주의자. 그래서
남한, 북한 모두에게 환멸과 회의를 느끼고 비관적이고 회의적인 부정적으로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역시 현실을 적극적으로 바꾸려 하지 못해요. 소극적. 요 단어도 기억해야겠네. 소극적. 앞에서 한 뭐랑 비슷하니? 만세전이랑 비슷하죠. 소극적인 인물. 자, 이것도 역시 묶어 놓을게요. 됐죠? 진짜 이제 포로에 대한 얘기네요. 그죠? 제시된 신문기사는 중립국으로 송환되는 한국인 포로에 대해 귀국을 설득하기 위한 유엔 측의 요구가 승인되었다는 내용이 있다. 이로 봐 당시에 중립국을 선택한 포로들이 상당수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명준이 처한 상황으로 설정해서 남한과 북한 선택하지 않는 모습 두 사회 모두를 비판하고 있다. 남한의 입장에서 북한을 비판하는 소설이 아니라 둘 다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거 광장의 다른 부분. 한국의 정치의 광장에는 똥오줌 쓰레기만 더미로 쌓였다. 나쁜 거죠. 모두의 것이어야 할 꽃을 꺾어다가 저희 집 꽃병에 꽂고 분수 꼭지를 뽑아다 저희 집 변수에 차려놓고 페이브먼트를 파날라다가 저희 집 부엌마당에 깔고 한국의 정치가들은 정치의 광장에 나올 때 자루와 도끼와 삽을 들고 눈에는 마스크로 도둑질하러 나오는 것이다. 개인적인 욕망만을 추구한다. 진정한 광장이 없다. 공동체적인 그런 게 아니고 다 개인적이라는 거야. 나만. 자, 나는 북한에 대한 얘기예요. 개인적인 욕망이 터부시되는 금기시되어 있는 고장. 북조선 사회에 무겁게 덮인 공기는 바로 이 터부의 구름이다. 인민이 주인이라고 멍해를 씌우고 주인이 제일하는데 몸을 아끼느냐고 채찍질하며 팔자가 기박하다 못해 주인까지 돼버린 소들은 원해서 주인이 된 게 아니라 영문을 알 수 없는 걸음을 떼어놓는다. 그러니까 인민, 백성이잖아. 북한에 우리 국민이란 말 안 하고 얘들은 인민이란 말을 쓰는데 인민이 주인, 나라의 주인이라고. 공산주의는 다 똑같이 일하고 다 똑같이 받고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일을 하는 것도 누굴 위해서 일하는 거야?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근데 나라의 주인은 누구야? 지들이잖아. 그러니까 니들이 하는 일은 나라를 위한 거, 니 일을 하는 건데 왜 몸을 아끼냐고 채찍질을 당한대. 북한의 노동자들은. 그럴듯해요, 그죠? 원해서가 아니라 주인까지 돼버린 소들은 영문을 알 수 없는 걸음을 떼어놓는다. 1등을 해도 상품은 없는데 누가 뛰려고 할까? 요게 이제 북한 사회의 문제점이죠. 다 똑같이 가지면 당이 뛰라고 하니까 뛰긴 하는데 그저 그만하게 뛰는 채 하는 거다. 사람이 살다가 으뜸 그럴듯하게 그려낸 꿈이 북한에서 말하는 그 공산주의 이상이라는 것이 헛된 꿈이라는 거죠. 어쩌다 이런 도깨비 노름이 됐는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무도 갈피를 잡지 못해 행여 내일 아침이면 이 멍해가 도깨비 방망이로 둔갑을 기다리며 광장에는 꼭두각 씹은 사람은 없다. 사회적 가치만을 존중한다. 이것도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간은 나만의 사회에서 공동의 이념이나 이익보다는 개인적인 욕망만을 중요시한다. 북한은 사회적 가치만 존재한다. 명준의 선택에 주목해서 작가가 생각하는 것은 둘 다 공존하는 사회라고. 그죠? 광장과 밀실이 공존하는 사회를 원한다. 밀실과 광장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계. 됐죠? 대립과 갈등이 없이 이념의 대립과 갈등이 없이 인간적 교감이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세계를 원한다까지. 됐습니까? 끝났네요. 자, 광장이 조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조금 어려운 건 사실인데 큰 틀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만 아까 바닷물과 물이 나오는 장면에서 이상을 추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런 것만 좀 잘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